CCTV, 차량용 블랙박스, 하늘을 날아다니는 드론 카메라, 그리고 몸에 부착하는 소형 카메라를 뜻하는 보디캠.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카메라 종류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상 장비들이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채 사람들의 일상을 무분별하게 촬영하고 심지어 해당 영상이 SNS에 떠도는 경우도 왕왕 있지요. 오늘은 영상 촬영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영산대 경찰행정학과 심혜인 교수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요즘 SNS 보면 뭐 CCTV 블랙박스에 찍힌 황당한 영상 업로드하고 이를 본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는 경우가 참 많은데 궁금한 게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 그렇게 다 올려도 되는 겁니까? 네, 사실 CCTV나 블랙박스 영상 자체는 보통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의미하고요.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지칭을 합니다. 따라서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은 단순히 기록용으로 촬영된 것이기 때문에 창작자에 의한 저작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현행법으로는 영상물에 찍힌 개인정보를 좀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은 공공장소나 이동 중에 촬영되기 때문에 한 장면에 여러 사람의 정보가 동시에 포함되는 동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예. 근데 현행법에는 주로 이름이나 사진, 주민등록번호 등 정적인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에 초점을 좀 더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물에는 특정 개인의 정보를 분리해서 보호하기가 다소 어렵고 촬영 당시 찍힌 당사자가 즉 정보 주체가 되는 사람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최근 SNS 서비스 등 디지털 매체가 보편화되면서 이러한 영상물이 업로드됐을 때 너무 빠르게 확산되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현행법이 영상물에 찍힌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예, 요즘은 뭐 블랙박스 영상만 가지고 프로그램 하나 뚝딱 만드는 경우도 네.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뭐 차량 번호 같은 것들은 다 가려져서 나오긴 하는데 뭐 목소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 미리 좀 동의를 구하는 건지 좀 일단 궁금하기도 하고 만약에 블랙박스나 CCTV 영상 올렸다가 뭐 처벌을 받는다? 이런 어떤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네, 당사자 동의 없이 얼굴이나 차량 번호 등이 저희가 식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포가 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버스 민폐 승객이나 네네. KTX 민폐 승객 이런 분들이 SNS 영상들에 종종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이때 보면 영상 내용이 특정 개인을 비방하거나 부당하게 낙인을 찍는 등 사회적 평판에 손상을 입힌다면 명예훼손죄나 사생활 침해 등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물에 개인정보가 식별 가능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목표로만 한다면 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예. 네, 블랙박스는 차량 운행의 필수품이 됐는데 이제 영상 사용이 아니라 CCTV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개된 장소에서의 CCTV 설치 운영 어떤 목적으로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까?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어서 제한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예외적으로 공익 목적으로는 허용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많이 보는 내용은 범죄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되는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한 CCTV는 설치가 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 부산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었죠. 건물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화재 등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설치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도로교통 시설 등에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확보 등 교통 흐름을 관리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 이때 CCTV가 설치 운영될 때 저희가 확실하게 볼 수가 있도록 식별 내용이 고지되어 있으면 이러한 예외 사항에서 안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식별 내용이 고지가 되어 있어야 한다. 네. 요즘 뭐 민간 영역에 정말 많은 CCTV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내 집 앞에 마음대로 CCTV 설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런 질문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교수님 어떻습니까? 우선 본인의 집 앞에 그리고 본인의 개인 소유의 사유지에는 CCTV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은 아닙니다. 합법적인 행위이긴 합니다. 자신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본인이 목적. 네, 맞습니다. 본인 사유지에 네, 그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사유지에 설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웃의 촬영 범위가
확대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타인의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수집하거나 노출될 위험이 있으면 초상권 문제나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자신의 재산 내부에 한정해서 설치를 해야 되고 촬영 범위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보통 범죄 현장에서 교통 CCTV로 그거 범죄 현장 발각도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거는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범죄가 발생했을 때 네. 제가 피해자인 경우에 그 특정 아파트나 아니면 학교에 가서 CCTV를 보여달라고 한다면 사실상 보여주면 그건 또한 불법입니다. 하지만 경찰에서 영장에 의해서 그게 협조 요청이 들어온다면 네네. 경찰에서 선에서는 보는 것은 가능합니다. 제가 예. 피해자를 해도 CCTV는 함부로 볼 수가 네, 없다는 없습니다. 말씀이시네요. 네. 근데 만약에 이웃집 앞에 CCTV가 설치가 됐는데 이게 카메라 각도가 내 집을 향해 있는 것 같아서 좀 감시를 당하는 기분이 든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실제 공동주택에서 CCTV를 놓고 좀 분쟁이 잦아지고 있다 카던데 이런 식으로 CCTV 설치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좀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우선 그럴 경우에는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설치 관리 주체가 주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CCTV 관리 주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개인이 자신의 그 소유지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치자가 저희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관리사무소나 집주인이 CCTV 설치 위치나 각도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않아서 본인의 집이나 아니면 사생활이 침해됐다고 한다면 피해자는 해당 관리 주체에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시정명령 등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초상권 침해 등 관련 법령에 따라서 심각할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가능은 합니다. 예, 뭐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좀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예, 범죄 예방 효과도 클 것 같고 예방이나 뭐 해결 효과 뭐 어느 정도나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CCTV는 기존 관련해서 범죄 관련 연구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네. 우선 저희가 알다시피 절도 범죄 같은 경우에는 CCTV 설치로 인해서 눈에 띄게 잠재적 범죄자들이 범죄를 안 할 수 있도록 감시받고 네네. 있다는 인식을 할 수 있어서 범행을 중단하거나 자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실질적으로 연구에서도 공공장소에 설치된 CCTV가 재산범죄나 절도 같은 범죄 발생을 20-30% 감소한 효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거나 범인의 검거나 증거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그리고 범죄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시민들이 CCTV 존재만으로도 안전한 환경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서 범죄에 대한 불안감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CCTV가 단순하게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네네. 오히려 폭력 범죄는 CCTV 억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연구 결과가 있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는 CCTV가 있는 곳에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전이 되는 부작용도 관찰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게 드론 촬영인데 드론 수요가 늘면서 이 드론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처벌 규정이 좀 정교하게 마련돼야 한다 이런 목소리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드론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유형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까지는 드론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관련해서는 단속에 굉장히 어려움이 큽니다. 우선은 무단으로 촬영하는 경우가 단순히 CCTV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인지를 할 수 있는데 반해서 네네. 최근 서울에서나 아니면 3년 전에 부산 해운대 광안리에도 아파트에서 그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드론이 개인의 주거 공간에 동의 없이 영상을 수집하는 경우가 무단 촬영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드론에 그 GPS가 탑재되어 있다가 보니까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송출이 가능하는 그런 사생활 침해도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더 한다면 음성 정보도 수집할 수 있어서 이런 것들도 위험한 유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처음에 드론 나왔을 때는 그냥 마냥 굉장히 신기하다, 새로운 문물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뭐 어디든 다 찍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규제도 많고 사전 동의도 많이 구해야 되는데 지금 현행법에서 드론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는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규제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기존의 현행법에서는 네. 주로 고정식 영상정보 처리기기 CCTV와 관련된 규정에 주로 많이 국한되어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드론은 이동성과 촬영 범위가 너무 넓고 그리고 법의 정의 범위에서 제외되거나 적용이 애매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영상 정보 처리 기기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 등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서 드론 같은 경우에는 이동형 기기로서의 이 정의에 반드시 포함되지 않아서 법적 규제가 미흡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드론이 촬영한 영상에 개인의 얼굴이나 신체 등 식별 가능한 정보가 포함될 경우에 이러한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정보통신망법상의 보호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드론의 특성상 촬영 대상자가 촬영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인지를 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사생활 침해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는 참 개인적으로 촬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영상을 올리기도 하고 하는데 보통 사람 많은 장소에서 촬영하는 경우가 있기도 해서 이때는 출연 의사가 없는 일반인이 좀 그대로 노출되지 않습니까? 촬영되고 있다는 걸 아예 모르거나 또 알리지 않거나 이렇게 해갖고 또 모자이크 처리도 안 한 채로 영상을 올리는 경우에는 사생활이나 초상권 침해 문제 이거 좀 제기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일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촬영 자체는 보통 합법적으로 인정은 됩니다. 네, 예. 하지만 영상에 출연 의사가 없는 일반인이 식별 가능한 상태로 노출이 된다고 하면은 그건 사생활 침해나 초상권 침해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이제 방송하면서 촬영하는 그 현장을 가보면 굉장히 그 다른 분들이 촬영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사건 현장이나 아니면은 동일한 구해진 상태의 그 인물들만 촬영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굳이 안 되면 이제 모자이크 처리도 하고 하는데 영상을 올 때 늘 좀 고민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 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어떻게 마련이 되어 있는지요? 우선 초상권 보호와 관련돼서 사생활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 초상권을 다루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동의 없이 얼굴이나 신체 등 식별 가능한 영상을 촬영하고 공개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로 간주가 되고요. 예. 다음으로 사생활 침해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사적인 정보나 모습이 동의 없이 공개될 경우 이를 사생활 침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주로 많이 할 수가 있는데요. 민사상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 이를 촬영 및 공개로 인해서 정신적 고통이나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이러한 소송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했거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때 불법 촬영물 유포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 이래 영상 촬영 장비가 보편화되면서 이 사생활 침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고도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사회 문제를 좀 어떻게 바라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까? 우선은 사회적인 대응에 있어서는 예. 인식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반 대중과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들을 대상뿐만 아니라 저희 같은 일반 시민들조차도 사생활 보호와 초상권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실시를 해서 촬영 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 제시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영상의 경우에는 법의 제재를 받고 어떠한 영상 경우에는 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 조금 모호한 부분들을 가이드라인을 제재를 해서 사례를 공유를 할 경우에는 사람들이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기술적인 대응으로는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개발 및 도입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특정 영역을 블러 처리를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 하거나 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해서 비인가된 개인의 영상 노출을 차단하는 등의 기술적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결국 이제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하기 때문에 규제가 좀 못 따라가는 감도 없지 않은데 예. 그럴수록 그 문화에 대해서 빨리 좀 적응할 필요도 있고 또 기술도 나름대로 좀 따라가는 속도가 필요할 것 같고 끝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우선 공공장소에서 촬영된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개인이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다면 이것은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앞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처럼 인식 개선에 있어서 어린 아이부터 네, 노인에 네.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층에서 이러한 교육들이 이루어지면 조금 더 이러한 것들이 적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영산대 경찰행정학과 심혜인 교수였습니다. 자, 오늘은 노래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미연의 파파라치. 예. 자, 이 네. 곡을 남기고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도 웃는 얼굴로 시작하시고요. 이번 한 주도 즐겁게 보내보시다. 자갈차짐의 18,610회 김예지였습니다. 아나운서 김동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